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영화 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화를 볼 때 어떤 것을 주로 보나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스토리를 주로 본다, 아니면은 감독의 연출을 본다, 그리고 또 볼거리, 스펙타클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다. 또 이렇게 배우의 연기를 본다, 배우를 본다. 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흥행의 가장 그 중요한 어떠한 그 역할 그 하는 것은 시나리오가 이제 있겠지만은 시나리오가 보통 가장 중요하다고 보통 얘기해요. 예. 그렇지만 이제 아무리 시나리오가 좋아도 그 시나리오를 그 시나리오의 이야기 세계를 풀어가는 사람, 그 인물이 또 영화의 흥행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해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그 배우, 또 배우의 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우의 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기자들이 이제 우선 엑스트라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배우 중에서도 그 훈련된 배우가 있을 수 있고, 또 훈련받지 않은 그런 배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스타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스타는 사실상 좀 열외 열외. 그러니까 이제 열외라는 거는 항상 뭔가를 어떤 기준을 잡을 때 가장 첫 번째에 와 있는 가장 높은 기준에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스타죠. 그래서 스케줄을 짤 때도 스타에 따라서 스케줄을 짭니다. 왜냐하면 스타가 인건비가 제일 높기 때문에 그 스타 스케줄에 따라서 촬영 스케줄을 잡기가 쉬워져요. 예.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이전에는 보통 영화 한 편에 스타가 한두 명 나왔죠. 보통 한 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요즘에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 여러분 이제 그 엔드게임, 어벤져스 엔드게임 같은 경우는 스타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등장하죠. 대부분 다 스타입니다. 거기 나오는 사람들 거의 다 스타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화 같은 경우는 또 기준이 또 달라지겠죠. 예. 그냥 그런 경우는 그냥 스토리가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 스토리를 찍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촬영을 하겠죠. 여튼 그 세상이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스타가 이제 중요하긴 하지만은 또 스타들이 이렇게 대거 출연하는 영화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에 그 엔드게임을 보는 재미도 그 우리 스타들을 보는 재미도 있거든요. 그죠?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스타는 하여튼 되게 중요한 것이고 대부분 이제 영화에는 배우들이 이렇게 연극 그 영영화과 출신이거나 또 연극 무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기를 쌓았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연기를 하죠. 그렇지만은 꼭 그렇지도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직업적인 배우가 연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상업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로제타라는 그런 다르덴 형제의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이제 그 주인공이 그 공장의 여직공, 그 여자, 그 청소년 나이에 그런 여공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배우가 여자 배우가 실제 훈련된 배우가 아니라 실제 공장에서 일을 하는 그런 노동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를 그냥 뽑은 거죠. 뽑아서 캐스팅해가지고 다른 형제가 연기 지도를 하고 또 오디션도 해가지고 그래서 연기를 시킨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배우가 칸네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그러면은 그렇게 오랫동안 뭐 10년 넘게 훈련하고 또 공부하고 한 배우들은 도대체 뭐냐. 그게 이제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영화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이게 그
여자 노동자가 만약 연극 무대에 섰다고 하면은 그거는 사람들이 가서 연극을 볼 수 없을 정도가 됐을 거예요. 왜냐면은 연극 훈련도 안 받은 사람이 연극 무대에 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는 그게 가능해요. 왜냐면 영화는 찍을 때 가장 잘 된 거를 남겨놓고 잘못된 거는 NG 처리해가지고 노굿, NG가 노굿이라는 말이죠. 노굿, NG 처리해가지고 그냥 버리면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만 남겨서 그걸로 편집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할 때까지 연기를 시키는 거예요. 잘할 때까지. 그러니까 감독이 원하는 그 순간이 나올 때까지 계속 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무명 배우 같은 경우는 감독 스타들한테 그렇게 일을 시키기는 불가능하죠. 내가 아무리 뭐 훌륭한 감독이라 하더라도 스타가 그 시간이 비용이기 때문에 그 스타를 캐스팅해 놓고 잘할 때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찍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또 사실은 스타들은 몇 번 안 찍어도 그냥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번 찍을 일도 별로 없죠. 근데 여튼간에 그 스타든 아니든 영화에 출연하는 경우 이 결국은 영화 감독이 그거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훈련되지 않은 배우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연기를 만들 수는 있다는 거죠. 만들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비슷하죠. 여러분들 가끔 뭐 동물농장이라든지 뭐 또 그 동물의 왕국 이런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게 되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거기 나온 사자라든지 어떤 그런 동물들이 진짜 이렇게 굉장히 그 뭔가를 행동을 그죠? 뭔가를 목표를 가지고 막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어떤 뭐 가족을 꾸리고 또 이제 또 걱정을 하고 또 굉장히 막 힘들게 또 먹이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고 뭐 이런 거를 볼 때 저 그 호랑이가 아니면 사자가 연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것도 결국은 이제 찍어서 편집을 통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제 그 사자가 굉장히 다급한 표정을 짓는 것도 다급한 상황 속에서 그 무표정한 걸 넣게 되면은 그게 다급한 표정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튼간에 영화는 그렇게 연극 연기하고 다르다라는 점을 이제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영화 연기 범주는 뭐 요 정도 있다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온 김에 이제 곧바로 또 이제 연극 연기와 이제 영화 연기가 또 어떻게 다른지 제가 그 타이머를 맞춰놨는데 갑자기 안 나와서 그래서 이제 그 연극 연기 무대에서 하는 연기는 기본적으로 실시간으로 그 연기를 하잖아요, 그죠? 실시간으로 연기를 하죠. 그렇지만 영화 연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 잘라서 찍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배우가 연기를 그 총 책임지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연출자가 배우에게 연기를 한마디로 이제 그 제안을 해서 연기를 어떻게 일종의 이제 연기를 그거를 그 어떤 장면을 어떤 행동을 하라고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안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안을 받고 연기자가 특정 연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다르고 그리고 또 공간으로 봤을 때 무대 연기는 무대에서 하기 때문에 공간의 제한이 많죠. 그렇지만 영화 연기는 이제 로케이션 각각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장소에 구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여튼 그래서 무대 연기는 배우가 처음부터까지 자기 연기에 대해서 책임지겠지만 영화 연기는 그게 NG냐 아니면은 굿샷이냐
연출자라는 걸 선택하는 것은 결국 연출자이기 때문에 연출자가 그 연기를 책임집니다. 그래서 연출자가 연기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연기에 대한 감이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좋은 연기를 뽑아낼 수 있고, 그리고 또 무명 배우도 또 아니면 아예 이제 배우도 아닌 일반인들도 훌륭한 연기를 하게끔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대 연기는 여튼간에 그 관객들 앞에서 하는 것이지만은 영화 연기는 카메라 앞에서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연기를 할 때 그 카메라의 샷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연기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무리 이제 자기가 그 행동을 크게 하고 싶다 하더라도 클로즈업을 자꾸 찍게 되면은 행동을 크게 해서는 잘 나오지 않겠죠. 왜냐면은 손 동작이라든지 발 동작이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게 만약 익스트림 클로즈로 가게 되면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연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배우는 영화 연기를 할 때는 그 지금 찍고 있는 샷이 어떤 샷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클로즈업이냐 바스트 샷이나 아니면은 또 롱샷이냐에 따라서 연기를 다르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이 또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그 관객이 이제 무대 연기는 이제 관객이 선택해서 연기를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이제 영화 연기는 그야말로 연출자가 선택한 것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무대 연기는 이제 그야말로 끊지 않고 쭉 가는 거죠. 실시간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떠한 생동감, 그 현장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영화 같은 경우는 촬영할 때 그 다 이제 조각조각 내서 촬영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갑자기 이제 클라이막스 부분, 막 여기서 막 감정이 막 그 폭발하고 막 그런 그런 어떤 샷을 찍을 때도 무대 같은 경우는 서서히 감정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예, 그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은, 그리고 자기가 그 행동을 하다 보면은 그 감정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겠지만은 영화 연기는 갑자기 그 샷을 갑자기 반복한 다음에 곧바로 그 다음에는 그 감정을 쏟아내는 그런 장면을 찍는 순간이라고 하면은 밥 먹고 난 다음에 좀 있다가 소화시키고 나서 곧바로 나와서 액션 딱 듣는 순간에 곧바로 그 감정 쏟아내는 연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또 그런 것도 쉬운 건 아니겠죠. 예, 그래서 그 순간에 그 전에 모든 그 상황들을 다 상상 속에서 자기 몰입을 시켜야 되겠죠. 몰입을 시키고, 그리고 그 상황에 그 순간에 그 인물이 갖고 있는 그 심정과 그런 것들을 다 쏟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순간 집중력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대 연기는 사실 이제 눈속임을 할 수가 없어요. 직접 이제 배우 관객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영화 연기는 눈속임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키가 좀 작은 배우라고 하더라도 밑에 뭐 이렇게 그 발판을 올려놓고 발판 위에 올라가서 촬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그 밑에 발판만 안 보여주면 되거든요.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앞에 배우가 상대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배우 없이 혼자서 배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연기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 무엇보다도 이 실시간이라는 것, 그리고 영화 연기는 조각난 그런 파편된 순간들을 촬영한 것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다르긴 하지만은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르긴 하지만은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대 연기든 영화 연기든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감정, 그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그 인물의 어떤 진실된 모습들을 만들어내는 것, 창조하는 것은 연극 연기라든지 영화 연기 둘 다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화 연기는 그 진짜 인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무래도
배우도 그걸 하지만은 감독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감독이 선택을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무대 연기는 그 대부분을, 물론 이제 무대 연출자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을 배우가 자기의 캐릭터를 만들어가고 자기의 감정을 만들어가는 이런 거를 하게 되겠죠. 하여튼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일 앞부분에 무대 연기는 목소리를 주로 표현하고 영화 연기는 영상을 주로 표현한다고 돼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무대 연기는 사실은 관객들이 좀 뒷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얼굴이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물론 마이크를 타고 있다 하더라도 예전에는 또 아주 예전에는 마이크가 없는 시절도 있었으니까 그리스 시대 때 연극 같은 게 마이크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튼간에 연극을 한다는 거는 발성이 좋아야 돼요. 발성이 좋고 그리고 또 소리가 이렇게 커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커야 되고 그리고 동작도 굉장히 커야 돼요. 왜냐면 뒷자리에 앉은 사람이 얼굴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감정 같은 것들은 몸 동작,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무대 연기는 아무래도 현실보다 훨씬 더 과장된 연기, 행동이 큰 연기, 그죠? 그리고 목소리도 굉장히 크고 그런 연기가 이제 더 중요하겠죠. 반면 영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까운 데서 마이크가 있고 마이크를 가지고 있고 또 카메라를 또 클로즈업으로 잡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소리를 크게 지를 일도 없고 그리고 또 연기도 동작도 그 뒷사람을 위해서 크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영화 연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상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형태로 가도 전혀 전달이 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평소 때 일상에서 가지고 있는 미묘한 감정의 흐름 때문에 생기는 어떤 표정 이런 것들도 영화 속에서는 클로즈업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빛 연기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영화 연기는 무대 연기와 다르게 굳이 그렇게 동작을 크게 하거나 그럴 필요 없고 섬세한 그런 연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또 영화 연기가 영화 연기하는 배우들은 그냥 우리 일상의 우리 그 사람 그냥 일상의 우리의 모습들을 마치 CCTV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만 하면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은 영화는 또 하나의 현실하고 다른 압축된 극의 세계입니다. 드라마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 한정된 시간 속에서 그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되고 또 그 인물의 감정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표정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제스처라든지 모든 것들이 일상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더 어떻게 보면은 일상보다는 또 과장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과장됐다는 말하기보다도 하여튼 일상보다는 다른 선명하고 뚜렷한 그러한 표현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CCTV를 우리가 마치 보는 듯한 그러한 그 영화는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죠. CCTV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들 자연스럽고 전혀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훌륭한 연기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화 연기나 무대 연기나 결국은 본질은 인물을 창조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극 연기와 영화 연기에 있어서 어떤 영화 연기에서 또 스타일의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의 스타일의 차이는 이렇게 이제 크게 뭐 이게 두 가지로 이렇게 뚜렷하게 이렇게 양분화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좀 분리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장센 연출과 몽타주 연출이라고 좀 분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미장센 연출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이제 그 편집을 적게 하는 거예요. 몽타주라는 건 편집이죠. 그래서 미장센은 사실 미장센이라는 말은 이제 연극에서 무대 장치를 한다라는 말이에요. 무대 장치. 그러니까 이제 이 프레임 속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요소들을 미장센이라고 하는데
그 프레임 속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고 인물을 성격화시키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편집을 최소화시켜서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롱테이크 길게 그리고 롱샷 좀이 크기가 큰 샷 그래서 굳이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커트하지 않고 그냥 쭉 보여줘도 마치 상황을 그 전체 상황을 다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샷이 이제 롱샷이죠. 그리고 롱테이크. 그래서 하여튼 배우의 연기를 통해서 이 얘기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 연기를 최우선시키고 그리고 그 현장성 마치 무대에서 그에서 실제 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끊지 않고 이렇게 그 시간을 흐름을 잘 보여주고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인물들의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그러한 그 감독의 연출 방식을 이제 미장센 연출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사실주의 영화에 이런 미장센 연출이 많죠. 그래서 그 뭐 롱테이크 연출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롱테이크.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샷 커트를 최소화시키는 어떤 롱테이크 연출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감독 중에서는 이제 홍상수 감독이 가장 대표적이고 또 이창동 감독도 굉장히 최근 그 버닝이라든지 시 이런 영화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그 몽타주 중심이라고보다도 그야말로 그 연기 살아 숨쉬는 연기의 어떤 생생함, 그 실시간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끊지 않고 가는 그런 어떤 연출이 이제 되게 중요하게 그 영화 속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감독 중에서는 뭐 다르든 형제, 아까 이제 제가 그 로제타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다르든 형제는 그 배우도 실제 인물을 쓰고 그리고 또 찍을 때도 가능하면은 실시간적인 배우의 어떤 연기가 끊어지지 않게 갈 수 있게끔 그 대신 이제 리허설을 많이 하겠죠. 예. 그래서 끊더라도 그것이 이제 그 배우의 연기 흐름이 끊어지지 않게끔 하는 상황에서 커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 로베르토 로셀리니 이탈리아 감독이라든지 라스 폰트리에 감독 같은 이런 감독들이 미장 연출을 주로 한다고 한다면은 이게 반대로 몽타주 연출은 헐리우드 영화에 주로 많이 나오는 연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굉장히 커트가 많죠. 예, 그리고 또 그 클로즈업 샷도 많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촬영을 할 때 연출자 중심입니다. 그 연출자가 완벽하게 계획을 잡은 다음에 그 계획에 따라서 그야말로 이제 스토리보드가 있죠. 그 스토리보드를 다 그림으로 그린 다음에 그게 맞게끔 그냥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제 계획을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히치콕 감독 같은 경우는 자기가 심지어 촬영장에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화는 문제없이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그걸 찍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연출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어떤 계획에 따라서 충실한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조작적인 연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배우는 어떻게 보면은 배우가 어떻게 보면은 연출자보다 더 중요하지 않는 경우죠. 그러니까 연출이 더 중요합니다. 연출이 결국 배우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다 선택하는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배우는 연출 도구라고 말해도 뭐 크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감독 중에서는 이제 그냥 대표적인 상업 영화 감독들은 대부분 다 몽타주 연출이라고 한번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준호 감독도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렇게 그 계획을 해가지고 그 계획 따라서 탁탁탁 촬영해가는 그런 이제 감독이죠. 예. 반면에 이제 홍상수 감독 같은 경우는 아예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획이 없다고는 뭐 시나리오도 없다 이게 아니라 물론 시나리오는 있지만은 그 시나리오도 뭐 아침에 나올 수도 있고 나와서 즉흥적으로 그 배우가 또 이
대사를 다달달 외울 일도 없어요. 사실 몽타주 연출 같은 경우는 대사를 완벽하게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에 있는 그대로 대부분 합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 약간의 이제 감독과 협의하여서 애드립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다 그 시나리오 그대로 합니다. 그렇지만은 홍상수 감독이나 이창동 감독, 또 다른 형제 감독 같은 경우는 다는 아니지만 특히 홍상수 감독이 그래요. 홍상수 감독 같은 경우는 그냥 즉흥적인 그런 그 상황에서 정해진 대사가 아닌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술 마시고 그냥 얘기를 한다든지 그냥 그 상황만 줘요. 상황만. 그렇기 때문에 배우가 갑자기 할 말이 없어서 멍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가만히 있다가 또 떠오르면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홍상수 감독 영화는 어떻게 그래서 가끔 보다 보면 되게 사실적인 것 같지만은 뭔가 이렇게 좀 이상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몽타주 연출 같은 경우는 그게 실제 같이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 조작적인 연출이지만은 그게 굉장히 사실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거꾸로. 근데 거꾸로 홍상수 감독 같은 경우 진짜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찍지만은 굉장히 어색한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실제처럼 보이려고 하겠지만은 실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몽타주 연출이 또 실제처럼 보이는 거는 실제가 어떤 건지 굉장히 탐구를 많이 해서 연구를 해서 그렇게 모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모방을 하기 때문에 또 실제처럼 보이지만은 또 실제가 좀 달라요. 실제보다 훨씬 더 과장되고 더 선명하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몽타주 연출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스토리 중심이죠. 스토리를 확실하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가장 사실적인 또 사실이라고 이게 환영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형식으로 조작적으로 조작을 하는 것이고 연출하는 것이고 미장센 연출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실제 스토리를 만들기보다는 실제를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실제 시간과 실제 상황과 실제 인물과 실제 감정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포인트가 다르다는 것이죠. 이쪽은 여튼간에 제일 중요한 게 있는 그대로의 현실. 이거는 짜여진 스토리. 그 두 가지 차이예요. 그래서 이쪽은 주로 그 현실을 드러내는 영화가 많고 이쪽은 어떤 주제를 제시하는 어떤 진실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생각한 진실이 이거야. 그래서 보여준다고 하면은 이거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그냥 드러내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는 이제 연기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전통적인 연기술은 이제 주로 영국의 어떤 연기 전통에서 많이 온 건데 영국 연기가 좀 우리가 말하는 뭐 셰익스피어 시대 때부터 쭉 내려오는 그런 어떤 연극의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탄탄합니다.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국의 배우들이 어떤 그런 훈련들을 굉장히 많이 받은 그런 배우들이 옛날에 많았죠. 그래서 이제 헐리우드의 많은 스타들, 헐리우드의 많은 유명한 배우들이 연극 무대 출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로렌스 올리비에 같은 그런 셰익스피어를 굉장히 셰익스피어의 주인공들, 뭐 햄릿이라든지 리어왕 이런 주인공들을 잘 연기하는 그런 배우로 유명한데 이런 영국 배우도 이제 헐리우드에 가가지고 많은 활약을 했었죠. 그래서 전통적인 연기라고 하면은 이런 영국 연기의 전통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연기는 그 전통은 뭐냐면은 좀 바깥적인 훈련은 된 그런 연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배우가 훌륭한 연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눈으로 통해서 어떠한 인물들을 관찰을 해서
그 외면적인 특성들을 완전히 숙달해서 그거 맞게끔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으로 내가 보여주고 싶으면은 술 취한 사람들을 잘 보고 관찰을 해서 그 사람들의 행동, 그 사람들의 말투 그런 것들을 그대로 모방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기본적인 그, 그 전통적인 연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인이 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또 뭐 내성마비 어떤 그 내성마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연기를 하려고 하면은 그 내성마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오랫동안 관찰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과 모습, 얼굴 표정 이런 것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선 중요한 것은 그런 이 몸동작, 표정, 행동 이 모든 겉으로 드러나는 외면적인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동작, 또 표정, 그리고 또 어떤 뭐 억양, 사투리,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 무용담을 보여주려고 하면은 그 무용담 속에 어떤 기사가 어떤 훌륭한 뭐 총검술이 아니라 검술이죠, 검술을 한다면은 펜싱 같은 거, 그 검술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본적인 기술들을 다 익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춤도 잘 춰야 되고 또 총도 잘 쏴야 되고 그리고 또 칼도 잘 써야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다양한 그런 기술들을 익혀야 되는 것이 배우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기술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로렌스 올리비에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배우의 몸은 정밀히 조율된 악기라고 보는 것이죠. 악기를 통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음악을 연주하는 것처럼 배우는 몸을 통해서 그야말로 자유자재로 어떤 감정을 만들어내고 어떤 인물을 만들어내는 창조해내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을 자유자재로 그렇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너 고양이 돼봐 하면 곧바로 고양이처럼 보여야 되는 거죠. 고양이처럼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너 여기서 그 노숙자로 해봐. 노숙자의 모습을 그대로 또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 여기서는 뭐 댄서가 돼. 그러면은 댄서가 돼봐. 그러면 댄서로서 많이 훈련해가지고 그야말로 댄서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배우들이 춤 연기를 한다고 하면은 정말 그 춤꾼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많은 연습을 통해서 그야말로 훌륭한 댄서가 될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촬영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보완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피아니스트를 할 때도 정말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대신 그렇다고 피아노를 안 배워서는 배우지 않고 이게 흉내만 내서는 훌륭한 연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경우 피아니스트로 연기를 할 거라고 하면은 피아노를 배워야 됩니다. 정말 배워야 되죠.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또 실제 이제 또 피아니스트로 역을 하는 그러한 배우들이 많은 경우 예전에 피아니스트인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전통적인 연기라는 결국 이제 이런 외부적인 겉모습, 외부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어떤 행동,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메소드 영화 연기는 좀 달라요. 메소드 연기도 똑같이 이 외부적인 그런 동작, 외부적인 행동, 또 묘사, 모방, 하여튼 뭔가와 똑같이 보이게 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건 그야말로 기본으로 깔고 가고, 그렇지만 그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마치 그냥 흉내만 내는, 그냥 복사하는,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거 비슷하죠. 이제 그 우리가 훌륭한 화가가 꼭 뭔가를 똑같이 그릴 수 있는, 마치 사진처럼 그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훌륭한 화가라고 또 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화가의 그림이 얼마나 실제와 똑같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화가의 그림이 얼마나 그 그림 자체로 독자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그 독자적인 어떠한 존재로서 어떠한 표현이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게 똑같냐 안 똑같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훌륭한 화가가 그린 그림은 그림 그 자체가 하나의 세계가 만들어지고 그 속에 그야말로 독자적인 그러한 그 존재성, 생명력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배우도 똑같아요. 배우도 똑같이 배우 연기가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노숙자 연기라면 노숙자하고 똑같이 된 연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어설프면 안 되겠지만은 노숙자처럼 보이는 게 기본이겠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란 거죠. 그게 다가 아니라 그야말로 그 노숙자라면은 그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그 인물을 창조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가수라고 하면은 이제 내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서 이제 그 스타이즈 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스타이즈 본이라는 영화는 주인공이 둘 다 가수예요. 한 명은 이제 락스타고 한 명은 팝스타인데 팝스타가 레이디 가가가 그 팝스타 역을 나와요. 그럼 레이디 가가가 사실은 훈련된 배우가 아니거든요. 훈련된 배우가 아닌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몽타주 연출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연기를 잘하게끔 그렇게 편집을 또 한 걸 수도 있고, 또 실제 레이디 가가 가수잖아요. 그러니까 가수기 때문에 자기의 그런 노래 부르는 것, 그리고 이 가수의 어떤 심정, 가수의 어떤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그리고 또 자기가 아니라, 레이디 가가가 아니라 그 스타이즈 본이라는 나오는 그 인물로 자기가 새롭게 창조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이제 그 연출자가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레이디 가가 본인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아니면 둘이 합쳐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그 영화 속에 그 여자 주인공인 가수는 오로지 그 가수로서 레이디 가가 아니라 그 가수로서 새롭게 탄생해야 되는 것이죠.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그게 이제 훌륭한 연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똑같이 뭐를 모방하는 것, 가수를 그대로 모방하는 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죠. 새롭게 그 사람처럼 그 사람인 것처럼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외면적 기술도 중요하지만은 내면적 정서나 기억,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욕구라든지 그 사람의 진실된 그런 순간, 그 진실된 면들,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메소드 연기라는 것들을 메소드 연기가 만들어져요. 근데 그거는 이제 처음에 어디서 왔냐면은 그 영국에서 나와요. 영국에서. 이것도 그러니까 콘스탄틴 스타니슬라브스키라는 러시아 굉장히 유명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스타니슬라브스키라는 이제 연출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배우 훈련이라는 그런 책을 이제 썼고, 그야말로 이제 이 사람의 연기론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메소드 연기를 사실 시작시켰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스타니슬라브스키가 중시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외면도 중요하지만은 겉모습도 중요하지만은 내면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배우는 내가 스타이즈 본이라는 그 여자 가수라는 인물이 되려면은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분석을 하고 그 인물에 대해서 상상을 통해서 그 인물이 되기 위해서 상상을 통해서 자기가 몰입을 하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인물의 감정과 욕구라는 것들을 다 불러 들여가지고 자기가 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 그 사람이 되게끔 만드는. 그런 내면적인 게 되게 중요해요. 심리적인 거, 내면적인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 것들을, 그런 성격을 창출시키는 것이 바로 메소드 연기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스타니스라브스키 연기법을 가져와서 그 스트라스버그라는 그런 또 미국의 연출가가 그런 일종의 그 연기 그런 팀을 만들죠. 팀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 팀에서 나온 연기의 어떤 체계라든지 연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 스트라스버그가 만든 그 스튜디오를 액터스 스튜디오라고 하는데 이 액터스 스튜디오의 배우들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 많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알파치노, 로버트 디니로, 뭐 말론 브랜도 그런 사람들 다 그렇고 뭐 마릴린 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스타니슬라브스키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라는 이제 배우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의 역할을 진실과 성실로 창조한다면 여러분의 역할이라는 것이 겉모습만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 인물의 진실, 실제의 모습을. 그리고 그 모습을 진실과 진정성 있게 성실을 가지고 성실하게 창조를 한다면은 자연과 잠재의식이 나머지를 담당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그 인물이 되려고 무진장이 분석하고 그 인물에 집중을 하고 그 인물과 하나가 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게 되면은 나머지는 그냥 따라온다는 거죠. 나머지는 그대로 마치 그 사람이 있냐 그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표정과 그런 감정이 막 만들어져서 막 눈물이 날 수도 있고 또 표정이 바뀔 수도 있고 그게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한마디로 내가 그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죠? 네. 꼭 그 사람처럼 표정을 짓고 그 사람처럼 겉모습을 내가 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게 아니란 거죠. 노력할 필요 없이 그냥 그 사람으로 내가 그 상상 속에서 그 사람이 돼버리면은 자연스럽게 그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잠재의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 이제 잠재의식이라는 게 이제 일종의 무의식을 말합니다. 무의식. 그러니까 무의식은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감정도 사실 무의식의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감정을 내가 꼭 슬픈 감정을 가져야지 해가지고 눈물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슬프면은 그냥 눈물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이런 무의식이라는 거는 내가 통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돼서 그것에 빠져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욕구와 무의식이 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발동하게끔 만드는 것이 이렇게 무의식의 세계까지 발동하게 만드는 것이 메소드 연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라는 이제 예전 영화가 있죠. 이제 이 영화가 이제 그 말론 브란도가 그 옛날에 51년도죠. 51년도에 그 메소드 연기로 그야말로 유명한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그야말로 그 영화 연기가 그 이전의 영웅 연기와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물론 이제 그 메소드 연기는 영국에서 나왔지만은 여튼간에 그 일반적으로 연극 연기라고 할 수 있는 좀 더 과장되고 그리고 또 동작이 크고 그리고 또 뭐 발성이라든지 어떤 전달력이 중요한 그런 어떤 그런 중심의 연기 세계에서 어떤 내면이 역시 굉장히 중요하고 내면도 굉장히 내면에 몰입되는 그런 어떤 또 새로운 인물의 창조 이런 것이 중요한. 그래서 마란 브란도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스탠리가 돼야 되는 거죠. 스탠리로 느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기생충에서도 우리가 거기 주인공인 김기택이 송강호로 느껴지기보다도 그냥 김기택으로 느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제 그 새로운 인물이 창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김기택은 우리가
어떤 인물이었죠? 김기택은 사업에 실패하고 그리고 굉장히 가난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뭐그 주눅들지 않는 그리고 또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자기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죠. 예. 그래서 그런 캐릭터. 그렇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현실에서 어떤 굉장히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양심을 속이기도 하고 하긴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기본적인 그 밑에 아주 밑에 깔려져 있는 그런 인간의 본성에 있어서는 악독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누군가를 이용한다거나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약간의 이익을 이렇게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취하긴 하지만은 그것이 어느 선을 지키지 그 이상으로 가서 이웃을 해친다거나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 그야말로 이제 그냥 평범한 인물이죠. 못되기 그러니까 얕기도 하면서도 또 양심 없는 행동도 하지만은 동시에 그 인간적인 면도 또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그 평범한 인물. 그러니까 홍광호가 이제 그런 캐릭터로 원래 이제 그런 연기를 좀 잘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캐스팅이 됐을 수도 있고. 근데 또 그런 평범한 인물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또 김기택이라는 인물이 또 새로운 인물이기 때문에 그 김기택이라는 인물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스타니슬라브스키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연기에서 감정은 잊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감정은 이렇게 내가 이성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그것들은 감정은 대부분 무의식, 잠재의식에서 생겨나고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의지대로 통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언제든 여러분의 영역에 있는 제시된 상황을 향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는 건 이제 배우들 말이죠. 배우들에게 여러분들의 영역에 있는 제시된 상황, 주어진 상황이죠. 만약 김기택이라면은 김기택이라는 사람의 주어진 상황 있잖아요. 그 상황, 그 반지하층에 살면서 그리고 또 어렵게 살면서 그리고 또 애들도 키워야 되고 그러면서 또 이 사회에서 나름대로 뭐그 번듯하게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 살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고 그런 사람이죠. 그런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집중을 하는 것이죠. 사실 송강호는 그야말로 실제 송강호는 스타이고 그리고 굉장히 부잣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죠. 그야말로 성공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김기택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하층의 어떤 인물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속물이어야 되는 것이고 실제 송강호는 속물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속물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인간적인 면모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그런 상황, 그런 그 김기택이라는 사람의 상황을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면은 김기택이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또 좀 뭐를 추구하고 있고 또 최소한 원칙이란 건 마음속의 원칙은 그래도 뭐를 가지고 있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분석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배우가 가져야 되는 것은 단지 이런 기술, 뭔가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관찰해서 똑같이 모방할 수 있는 그래서 연기해낼 수 있는 기술 플러스 그 인간 김기택이라는 인간을 내가 창조할 수 있는 능력 그러려면 그 김기택이라는 사람을 인간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그 욕망까지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내가 상상을 하는 것이죠. 상상을 하고 그래서 그 상황에 내가 집중을 하는 것 그런 것이 이 배우의 또 역할이다라고 스타니슬라브스키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배우가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 연기의 기술적인 부분과
그러한 인물을 파악해서 상상 속에서 그 인물이 되는 그런 능력.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배우는 굉장히 똑똑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 세세한 관찰력까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물에 대한 이해력, 인간에 대한 이해력이 굉장히 커야 될 것 같아요. 인간에 대한 이해력.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렇게 배우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훌륭한 배우가 나올 가능성이 많죠. 왜냐면 나이가 들수록 많은 경험을 갖게 되면서 인간에 대해서, 다양한 인간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느낌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느낌에 대해서 상상하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상상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것들에서 되게 불러오는 것이거든요. 없는 거에서 뭔가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뭔가 불러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그런 기술도 연마해야 되지만은 인간에 대한 이해력도 있어야 되고 또 그만한 많은 경험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훌륭한 배우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배우들은 많지만은 정말 훌륭한 배우는 많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척하는 배우들은 많지만은 멋있는 척하는 배우, 이뻐 보이려고 하는 배우들은 많지만은 정말 그렇게 다양한 인물들을 내가 창조해내는 그 사람을 그때마다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 되는 어쩔 때는 그야말로 악마 같은 인간이 됐다가 어쩔 때는 정말 천사 같은 인물이 되는 그 정도로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배우들은 그야말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연기파 배우들이죠.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죠?